경야는 정비서동식께서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주체 106 2017년 9월 20일 과일군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경야는 정비서동지의 현지 지도 기념일을 맞이한 과일군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안겨주시기 위해 바치신 자애로운 오버이의 불멸의 헌신과 노고를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2017년 9월에 경야는 정비서동지께서 사과바다가 펼쳐진 우리 과일군에 또다시 찾아오실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경야는 정비서동지께서는 이날 2011년 11월에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과일군을 돌아보시던 잊지 못할 역사의 군화를 감회 깊이 회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여러 차례 군에 찾아오시어 우리 인민들에게 맛 좋은 과일을 안겨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써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명불의 헌신과 로고가 있었기에 과일군의 오늘도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정비서동식께서는 이날 과수연구소를 찾으시어 분석실, 정보실, 전자율람실 등 여러 것을 돌아보시며 정자 문제로부터 과수 작업의 기계화 문제에 이르기까지 과학과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흉룡이라 삼백알 사과나무와 국력, 바로 이것이 우리 연구소에서 신충국 과수연구소 소장은 그날 경야는 정비서동식께서 연구소의 벽면에 국력의 상징으로 그려놓은 인공지구 위성을 보시고 인공지구 위성보다 한 그루의 300알 달린 사과나무를 그렸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그런 사과나무들이 핵폭탄보다 더 위력하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경야는 정비서동식께서는 이날 드넓게 펼쳐진 청춘과원을 오랫동안 돌아보시며 정말 기분이 좋다고, 어깨춤이 절로 난다고 기쁨을 금치 못해 하셨습니다. 경야는 정비서동께서는 그날 열매가 주렁진 사과알들을 하나하나 만져보시며 이런 것을 보고 땅이 꼬지게 열매가 주렁지었다고 말한다고, 이 나무당 200알 내지 최고는 300알 이상 달린 나무가 많다고 하는데 정말 끔찍이도 많이 달렸다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날 경야는 정비서동께서는 혹심한 자연재해 속에서도 과일 대풍을 마련하느라 정말 수고들이 많았다고 높이 평가해 주시면서 우리 인민들이 과일군에 펼쳐진 과일 대풍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를 생각하니 쌓였던 피로가 말끔히 가셔진다고 오늘의 희한한 과일 대풍을 안아온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자신의 감사를 전해달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과일이 잘 된 것을 보아서는 나라가 흥할 징조라고 기쁨을 금치 못해 하셨습니다. 경야는 정비서동식께서는 온화한 품종의 사과 앞에 이르시어 우리 일꾼들에게 인민들이 어떤 품종의 사과를 좋아하는가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의 요구와 이익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내세우고 모든 사업을 거기에 지향시켜 나가는 우리 당의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 정신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새겨주셨습니다. 경야는 정비서동식께서 과일군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주신 강력적인 과업을 높이 받들고 이곳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이룩한 성과의 도대에서 더 높이 비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과일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세계적인 과일 생산 기지로 사회주의 선경으로 전변된 자기들의 고장에 불멸의 용도의 자욱을 새기시며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경야는 정비서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새로운 집단적 혁신을 일으켜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지 따라 위대한 변혁의 새 시대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가자.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 국면을 계속 상승시켜 나가자.
가까운 앞날에 전국의 모든 농촌 마을들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리상천으로 전변시키려는 우리 당의 손길 아래 온 나라 방방곡곡에 현대적인 농촌 문화주택들이 연이어 일떠서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의 새 시대에 사람도 산천도 몰라보게 변모돼가는 사회주의 문화농촌의 자랑찬 현실이 단천시 직전 남새농장과 달전 농장에도 펼쳐졌습니다. 현대성과 문화성, 편리성이 보장되고 지역적 특색을 잘 살린 단층, 다락식, 소층 살림집들은 농업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 문명계와의 새 생활을 안겨주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는 어머니 당의 크나큰 운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손에 공화국기와 꽃다발을 들고 흥겨운 노래에 맞추어 춤판을 펼친 근로자들과 아이들로 마을들은 명절처럼 설레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전해지는 행복의 향유자들이 바로 단호가는 이 나라의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우리 원수님의 운동으로 오늘 이렇게 훌륭한 새집을 받아놨습니다. 주민들은 이 땅 위에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고창한 역사를 펼쳐주시고 농업 근로자들을 새시대 농촌 문명의 향유자들로 내세워주시는 경리하는 원수님께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렸습니다. 한편 농촌진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우리 당의 흉흉한 용도의 손길 아래 꽃펴나는 인민의 웃음으로 온 나라가 더욱 밝아지는 속에 북창군 남상농장에도 새집들이 경사가 났습니다. 우리의 농촌을 사회주의 리상량, 인민의 리상촌으로 전변시키기 위해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혼신의 로고 속에 마련된 새마을들에 펼쳐진 풍경은 농업 근로자들의 기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풍겨운 농악무가 펼쳐지고 새집들의 경사로 마을들이 흥성이는 속에 일꾼들이 농장원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당의 운동으로 한나란시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받아하는 농장원들은 사회주의 농촌의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도정에서 농촌혁명의 담당자,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5개년 계획 수행의 명백한 실천적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여러 단위들에서 경제건설의 주요 전구들에 보내줄 설비와 자재 생산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평양 방직기계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지방발전 20숭 10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때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대상 설비를 제때에 생산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술 공정을 작성하는 데 기초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이제 각종 지구 장비들을 도입해서 생산 속도도 보장하고 제품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지금 갖추었습니다. 시제품을 생산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계열 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 준비를 착실히 해놓은 공장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 가공, 설비 조립을 비롯해서 생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속 있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만경대 애국 윤창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과 여러 대상 건설에 필요한 마감건재 생산에 계속 군임을 놓고 있습니다. 마감건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구장비 개발에 많은 힘을 놓았습니다. 공장 자체의 기술 역량으로 형제 가공용 형태들을 개발해서 도입한 결과 정전보다 생산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공장에서는 경제적 실리를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술력 hin안들을 표면 처리 공정에 적극 받아들여서 기술적 지표가 보장된 건제품들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고 있습니다. 랑랑 건제기술교류소에서도 지방공업 공장들에 보내줄 대상설비 생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가 김학원 지방공업 공장에 필요한 설비들을 생산 보장한 경험도 있고 이번에 또 설비들을 현대화한 데 기초해서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문제가 바로 제품의 질 문제입니다. 종업원들이 자기가 맡은 기대에 정통하고 또 도면과 제품에 대한 파악을 깊이 하고 얼마 전 자체의 힘으로 100수십 대에 달하는 설비를 제작 완성한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현대적인 설비들을 더 생산해서 여러 단위들에 보내주기 위한 사업을 계속 내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17일 가자지대 중부에 있는 한 피난민 수용소를 목표로 잔인한 공습과 포사격을 가했습니다. 그러해서 수십 명의 팔레스티나인이 죽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포사격이 계속 감행돼서 폐허 밑에 깔려있는 피해자들을 구출하는 데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개시된 이래 팔레스티나인 사망자 수는 4만 1252명에 달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UN 팔레스티나 피난민 구제사업기구 성원들에 대한 살인 만행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가자지대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6명의 기구 성원이 살해되고 12일 요르단강 소안 지역의 한 피난민 수용소에서 또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구 사무국장은 내일에는 보다 많은 성원이 살해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기구가 이스라엘군의 목표로 되고 있다고 격분을 표시했습니다. 인디아의 케랄라주에서 니파 비루스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16일 주 당국은 한 병원에서 사망한 24살 난 남성이 뇌염 증상을 보였다고 확신하고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 니파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니파 비루스는 뇌질병을 일으키는 비루스로서 그에 감염된 사람이나 박쥐, 돼지의 체육을 통해서 전파되며 치료 방법이나 왁진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보건 관계자들은 이 치명적인 비루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그와 접촉한 151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학적 관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케랄라주에서 이 비루스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하기는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체스코에서 폭우에 의한 큰 물이 발생해서 피해가 났습니다. 16일 현재 1명이 목숨을 잃고 7명이 행방불명됐으며 26만 세대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또한 주요 고속도로를 포함해서 많은 도로들에서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크르노브시와 체스키 제신시에서 수천 명이 소개됐으며 이에세니쿠 산줄기에 위치한 소도시들과 마을들도 침수되거나 고립됐다고 합니다. 오빠바 시장은 이번 상황이 세계적인 큰 물로 알려진 1997년의 파괴적인 큰 물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1만 명의 주민들에게 높은 지대로 피난할 때 대한 지시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체스코 정부는 최근 며칠 동안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한 약 90개 지역에 최고급의 큰물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대다수 강들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돼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나이제리아의 소북부 지역에 있는 한 강에서 14일 배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0여 명의 주민을 태우고 가던 나무배가 뒤집혀져 4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배 전복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 주되는 원인은 배의 인원을 초과해서 태우는 데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양봉업자들이 꿀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꿀벌통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꿀벌들이 잘 자라게 하려면 벌집 내부의 온도가 약 35도씨로 유지돼야 한다고 합니다. 벌집의 온도가 낮으면 꿀벌들이 자체로 열을 내보내면서 온도를 유지하는데 이렇게 되면
꿀벌들이 인차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봉업자들은 꿀벌통을 스티롤 수지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새로 제작된 꿀벌통을 이용하면 나무로 만든 전통적인 꿀벌통에 비해서 꿀벌들의 번식이 활발해지고 꿀 생산량도 1.3배로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북부 저기압골과 남쪽에서 올라오는 덥고 습한 공기에 의해서 남부 지역에 일시적으로 형성된 장마전설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흐려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비 내린 상태를 더별로 보면은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평균 70mm 이상의 강수량이 관측된 반면에 평안남도와 라선시에서는 5mm도 안 되는 적은 비가 내렸습니다. 평양시의 일부 지역과 남부의 여러 지역에선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도 내렸고 특히 강원도의 여러 지역에선 현재까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0.5도로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8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북부 저기압골과 장마전설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에 예견되는 강수량은 황해남북도, 강원도, 개성시에서 5 내지 30mm, 부분적으로 50mm 정도, 그 밖의 지역은 5 내지 20mm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여러 지역, 평안남도와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이 불 것이 예견되므로 샘바람주의 경보는 계속 유지됩니다. 내일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비가 내리고 백두산에서는 눈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예견되는 강수량은 강원도의 대부분 지역과 황해남북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 개성시에서 20 내지 50mm, 북부 내륙 지역에서 10 내지 30mm, 그 밖의 지역은 2 내지 10mm입니다. 그리고 내일 대부분 지역에서 일평균 기온이 오늘보다 5 내지 9도 낮아져서 날씨는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강릉 지방으로서 22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운산시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비가 내린 후 밤에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북소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 중국경보,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 소위 해상에서 주의경보, 모레는 전반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20m 정도까지 매우 강하게 불다가 오전부터 초당 15m 정도로 불고 물결은 최고 4m 정도까지 매우 높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15m 정도까지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오전부터 초당 15m 정도까지 더 강해지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15m 정도까지 강하게 불다가 밤부터 조금 약해지겠으며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선 북동풍이 초당 15m 정도까지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해일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강원도 해안에서 50 내지 80cm의 해일이 일겠습니다. 때문에 이 기간에 전반 해상에서 강풍과 높은 파도, 해일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선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2일에 저기압골과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과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2 내지 30mm의 비가 내리고 백두산에서는 2cm 정도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23일과 24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23일이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서리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5일이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26일에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27일에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서해안 지역에서 흐렸다가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전국 일평균 기온은 24일까지 평년보다 낮아져서 날씨는 한결 선선하겠으며 25일부터는 평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